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비가 오락가락하는 여름의 중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미, 친북, 종부좌파 인사 명단을 여러분들께 한 명씩 알려드릴 텐데요. 예,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또 폄훼하면서 북한에 기울어져 있는 말과 언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이 갖는 공통점 중에 불의를 정의로 얘기를 하고 불공정을 공정으로 판단을 하며 거짓을 진실로 포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단은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아주 필생의 사업으로 본인이 그간의 언론에 나온 자료라든가 판결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그냥 어떤 이 정통성이 있는 분은 정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연합뉴스 아시죠? 예,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의 편집국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옵니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입니다. 즉 호남 출신의 우파 언론인이라는 얘기죠. 호남 출신의.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 이제 학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요. 예, 경기대에서 박사를 했고 쭉 경력에 나오죠. 예, 연합뉴스 편집국장까지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족적이 있는 그런 선배죠. 저보다도 뭐 훨씬 연배가 많은 분인데요. 예, 은퇴를 한 이후에 각종 자료라든가 판결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을 추적을 해서 다 분석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를 하고 저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자, 우리 서옥식 부회장이 필생의 사업으로 했던 이런 그 좌파 단체라든가 좌파 종북 주사파 또는 친북, 반미, 좌파 인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12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121명이 말고도 또 주한미군 조건부 철수를 요구한 국회의원 47명,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국회의원 74명, 국가보안법 반대를 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73명, 유엔군 해체 주장한 27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한 166명, 반미 광우병 촛불 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 명단 59명 이런 식으로 쭉 그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상당히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은 반미, 친북, 종북, 좌파 인사들의 이 명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연방제 지지 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 포갑 세습 정치와 잔인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묵으로 일관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주한미군은 철수돼야 한다. 한미동맹도 해체하라.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 북한 연방제를 지지한다고 늘상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의 전체주의 포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쇠습 정치, 또 잔인한 인권 탄압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여태껏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하면서 김정은이 어제도 핵무기를 동해안으로 발사를 했는데 핵무기 개발은 침묵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는 아주 연락에 반대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예,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개 서울에 몰려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상당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나 평화, 환경, 여성, 약자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말은 하면서 불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거짓을 진실로 싹 도배를 해서 포장하기도 한다. 이른바 변장술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121명인데요. 예, 121명을 이름만 제가 거명을 해도 1시간이 다 지날 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리고 이 중에서도 121명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 자료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 자료가 방대합니다. 이렇게 그냥 거의 뭐 한 10,000장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뽑고 그 중에서 다 뽑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빼고 정말 저도 상당한 팩트라고 생각이 드는 위주로 상당히 물러냈습니다. 이 전체가 물론 팩트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요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데는 원본에는 있으되 제가 빼서 설명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북, 종북, 좌파 인사 121명입니다. 121명 명단. 제일 위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친북, 종북, 좌파 인사로 분류를 우리가 해야만 하나 하는 얘기입니다. UN 16개국이 참전한 6.25를 내전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통일 방식인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주장,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니까 제일 위에 명단이 올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한민국 70년사를 부정하며 국민의 99%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층으로 이 사람은 편을 가르고 있다. 99%가 혁명을 통해 1%를 타도하자며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은 미국 점령군과 친일파가 합작해서 세웠다며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근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사드는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므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거는 문재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6.25는 내전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군사활동이나 유엔을 통한 제재에 반대한다. 서해 NLL 즉 북방한계선이죠. 서해 NLL을 우리 영토선이 아니다.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유해세력 1순위는 바로 미국이다. 북한 핵개발은 일리가 있으며 미사일 발사는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친북, 종북, 좌파 인사에 당연히 포함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서옥식 부회장의 논리 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신영복 전 성공회대 석좌 교수를 그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김일성, 이 사람이 어떤 그 언행을 했길래 이렇게 분류가 됐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지하 조직인 통일혁명당, 통역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역당, 간첩단 사건 연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노동당 제1부부장 김 회장이 지켜보는데 한국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밝혔으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가 바로 신영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신영복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2월 10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과 함께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의 서화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을 정도다. 네, 그 신영복이 통일혁명단 간첩사건에 연루가 된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통역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의 지하조직이라는 거는 여러분
판결에 의해서 다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한명숙, 예, 전 총리죠. 한명숙.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2차례나 구속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사실은 예, 친북, 종북좌파 인사들이 우리 정부 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요 정도라도 온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 셈이죠. 예, 하늘이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우리가 유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완전히 좌파 인사들로 이렇게 구성된 정부가 홀랑 말아서 그대로 북한에 예,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기라도 했으면은 사실 어쩔 뻔했나. 예, 참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주 답답함이 묻어나옵니다. 예, 그 뒤로 박성준, 예, 이분도 성공회대 교수인데요. 사실은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남편. 예, 박성준 한명숙의 남편으로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 박성준 교수 이 부부가 사실은 예, 북한과 나름대로 북한의 사상, 주사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예, 영향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도 북한화 하는데 아마 그들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예, 상당히 더 많은 그런 공작을 폈을 가능성이 뭐 있겠죠. 당연히. 더더군다나 예, 박성준 교수는 꽤 오랫동안 예, 이 옥살이를 하고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68년 통역단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가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영이라고 있습니다. 리영이. 이분은 꼭 이영이라고 안 하고 북한식으로 리영이, 자기를 부를 때 리영이라고 꼭 불러달라라고 하죠. 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리영이 교수를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 눈을 뜨게 해준 스승이다라고 했다. 유엔 결의문을 오역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를 부정한 리영희 교수는 조선일보 기자 시절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할 것이다. 또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살겠노라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쳐내려와서 통일이 되면 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나의 삶을 회개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뭐 뼛속 깊이 예,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종석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죠.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양대학 재학 시절 전대협 3기 의장입니다. 임수경 방북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으나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복권이 됐다. 네, 임종석 그가 이 전대협일 때 북한에 임수경이를 파견하고 하는 거 뭐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익환입니다. 문익환 전 한국기독장로회 소속 목사. 예, 범민련이라고 있죠, 여러분. 범민련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즉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1989년 북한을 불법 방문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했던 바로 문익환. 예, 그 아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화배우 문성근, 문익환의 아들로 전 민주통합당 상인 고문이다. 백만 밀란을 주도하고 반헌법적인 남북 국가연합을 주장했다. 백만 밀란, 예, 100만 명이 똘똘 뭉쳐서 밀란, 예, 동학혁명과 같은 밀란을 지금 꿈꾸는 예, 그런 분들이 한때 예,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는 정말 지금도 이거 그 시절이 조금 더 연장이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다음 이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원 출신으로 1992년 남파 간첩을 통해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로 부여받았다. 대둔산 820호, 이른바 뭡니까? 예, 암호죠, 암호. 예, 익명의 자기, 여러분들
그 닉네임처럼 대둔삼 820호라는 닉네임을 부여받았다. 김일성 찬양가와 민주통합당 당가 작사 국가를 별나라는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 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 민애전이라고 약칭이 되어 있습니다. 민애전에 가입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로 은수미, 은수미 잘 아시죠? 전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성남시장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가 3년 전인 2020년 2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은수미. 그리고 다음에 도종환,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티베트 가가지고 이른바 사대주의 어떤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주 여론의 질타를 받은 그 도종환입니다. 일명 접시꽃 당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체부 장관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 제가 이게 빨치산 회감년이 어떠한 그 구체적으로 회감년인지 제가 더 찾아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종환이 더불어민주당 청주 지역의 의원입니다. 청주의 흥덕 그 지역의 의원인데요. 글쎄요, 청주에서는 그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던 접시꽃 당신, 그거에 빗대서 지금 이제 할미꽃 당신이다, 할미꽃 당신이란 그 별칭을 붙여주던데 그렇습니다. 이 도종환 의원은 전교조 출신입니다. 전교조 국어선생이었죠. 전교 중학교 국어선생님이었는데 국어선생 하다가 전교조 충북 지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전교조가 이렇게 뜰 때 전교조 충북 지부장이라는 타이틀로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내리 3선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4선에 도전하는 그런 의원입니다. 아무튼 도종환 이 접시꽃 당신 도종환도 이름이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빨치산 회감년 참여자로 이른바 친북 인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성근, 문익환, 은수미에 의해서 도종환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강기정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적단체 삼민투의 출신의 국회 폭력사태 주범, 주범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사파 조직인 전대협 출신, 그렇죠? 아마도 아까 얘기한 임종석 다음에 이인영이 아닌가 싶은데 또 있습니다. 전대협 출신 우상호, 서울 서대문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우상호 주사파 조직 전대협 출신 또 있죠. 이 사람 빠지면 아마 섭섭할 겁니다. 정청래 전대협 출신으로 미 대사관저 전거농성 사건 주동자. 정청래는 건국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는데요. 미 대사관저 전거농성 사건 주동자. 이렇게 대학 때 운동 한번 한 것 같고 이렇게 평생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아마도 정치 지망생 중에 이게 빠르겠구나 라고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 한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왜? 그 자체가 별이니까, 훈장이니까 이걸 달면은 이제 저 민주당에서 나보고 보자고 하겠지. 국회의원 공천도 한번 받고 이들처럼 정청래, 우상호, 이인영, 강기정, 도종환, 은수미, 이런 임종석 이런 것처럼 아주 30년, 40년 마르고 닳도록 정치권에서 이렇게 권력을 한번 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전대협 출신, 학생운동가 출신이 이렇게 대대로 20대 후반 또 30쯤에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벌써 이들이 60대 초반이 됐으니까요. 30년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울거먹는 거죠. 이른바 참, 이 곰탕도 30년을 울구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텐데 이들은 30년을 이렇게 고아서 만든 곰탕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다 하는 얘기. 저는 우거지 당신이네요. 저 접시꽃 당신에서 할미꽃 당신까지는 지금 청주 내에서 할미꽃 당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거지 당신입니까? 좋습니다. 정청래까지 했죠. 백원우 다음에는 백원우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고요.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을 했던 백원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듣기도 거북한 이름이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했죠. 국무총리까지 했죠.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네, 요것도 제가 찾아보다가 시간 관계상 예, 이렇게 이건 어떤 사건이다라고 쭉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 도종환의 빨치산 회감년 이해찬의 북한 인공기 보호 명령자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예, 파악을 한 뒤에 후에 이 기회가 되면은 다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학규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손학규. 네. 그렇습니다.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 통일부 장관이죠. 새정치 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무소속 의원 제주 해협을 주적에게 열어준 사람 제주 해협을 주적에게 열어준 정동영 또 이미경도 있습니다. 전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을 지원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미경 또 남윤인순이라고 있습니다. 남윤인순 예, 아버지 성이 남이고 아마 어머니 성이 윤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남인순이었는데 남윤인순 예, 이렇게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미운동가로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폐지 주장 북한의 천안함 폭칭을 부정하는 남윤인순 예,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 해군기지 중단 국보법 폐지 한미 FTA 폐기 조중동 방송 철폐 주장 유시민과 함께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 윤호중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어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989년 북한에 불법 미립국해서 김일성과 대자를 했죠. 예, 주한미군을 침략자라고 말하고 탈북자 앞에서 변절자라고 폭언을 했다. 바로 임수경의 행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전 미국 영주권자. 예, 어제도 박지원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을 겁니다. 친북에서 종북으로 돌변한 미국 영주권자, 전 미국 영주권자라고 이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예, 이상규 헌재 통합진보당 위원 정당 해상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네.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난민전 사건 연루자.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상해 사건이 연루가 됐다. 난민전 사건 연루자. 난민전도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혁명자금 마련을 위한 강도 상해 사건에 연루가 됐다. 이하경을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적단체 삼민투의 연루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국가단체인 공산직업혁명가 중심 재헌의회 CA라고 하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예, 그 CA라는 게 있었습니다. 재헌의회 CA 그룹 사건 연루자. 윤민석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애국동맹에 가입해 주체사상 찬양 노래와 김일성 찬양 노래를 여러 차례 작곡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네. 윤민석에 이어서 노회찬 전 민노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 전 정의당 원내대표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헌법의 영토 조항 변경을 주장했다. 이력서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칼 마르크스를 적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칼 마르크스. 예, 여러분 뭐 아시죠? 예, 예,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의 가장 기초를 닦은 레닌, 칼 막스 중에 칼 막스를 가장 나는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김선동 전 통진당 통합진보당 의원 국회 최루탄 테러의 주인공이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전 민노당 통진당 의원 남친과 북침을 구별 못하는 골수 종북좌파. 남친과 북침조차 구별을 못하는 남쪽이 침입을 한 거냐 아니면 북으로 침입을 한 거냐라는 걸 헷갈렸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또 나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 군사 파시즘 일제 잔재로 주장했다. 유시민의 이른바 좌파 친북 좌파로 분류된 그 사건을 지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또 이석기, 뭐 이석기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전 통진당 의원, 반국가단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원 출신, 조직원이지만 사실상 그 조직을 주도를 한 수계라고 그 명칭이 당시에 붙었습니다. 네, 이제 하도 이름이 많고 해서 아마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이 사안을 떠올릴 사람들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남, 김재남은 대통령 비서실 통합진보당 정의당 의원, 김재현 민중당 대변인,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장, 2008년 광우병 폭력 난동 사태에 주동을 했다. 네, 강기갑 국회에서 이른바 공기부양 난동의 주역, 예, 황선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서 원정 출산했다. 이거 여러분 지금도 기사를 찾으면 있을 겁니다. 신은미 재미 종북주의자, 천안함 폭침, 858기 공중폭파 등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열다가 강제 추방된 신은미, 한상균 전 민노총 의원장, 대한민국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그리고 1심의 사건의 최기형, 윤원석, 오병윤, 오종혁, 청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참여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 북한 공작원 송두일에게 안중근 상을 준 인물, 김상근, 박재승, 오종열, 한상열, 이 두 사람은 한국진보연대 총회 의장이자 상임 고문. 예, 지금 이 촛불 그 집회, 뭐 광우병 그 아주 광풍이 불 때 두 조직이 주도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민노총, 또 하나가 바로 이들이 지도부를 맡은 한국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가.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도대표,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노수희, 박원순, 여기도 박원순이 나오네요. 전 서울시장,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황석영 소설가, 조국이 나옵니다. 산호맹 사건 연루, 전 법무부 장관, 예, 공지영 소설가, 이예수 소설가. 이예수는 뭐라고 그랬나요? 천안함 사건은 소설이다. 30년 소설가인 내가 졌다.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지 마세요. 그래서 돌에게도 생명과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예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지영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주장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 예,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 강종헌 제일동포 간첩 출신, 강순정, 권오현, 김광일, 김순국, 김종일,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최혜열 환경재단 이사장, 나창순, 노중선,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 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박성률, 박세길, 배은심, 송갑석, 윤원탁, 이경원, 이규재, 이승환, 이재현, 임동규, 임헌영, 전상봉, 정광훈, 예, 전광훈 목사가 아니고 정광훈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로대표, 전농 의장이었죠. 정광훈, 정대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조덕원 21세기 코리아 연구소, 최일붕 다함께 대표, 표명열 평화제향군인회 회장. 그러니까 이른바 친북 좌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충복,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일성을 미화를 하는, 예, 학자죠. 강만길 고대 명예교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아시죠? 강정구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전위기구인 반민전 지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 친북 좌파 혁명가였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 칼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였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원형은 부산연대 공동대표, 전재근 스님, 신혜수 한국여단체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돈명 전 민변회장, 김정기 전국연합, 이이화, 윤성식, 조준희. 예, 뭐 이외에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아마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라나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121명 명단이 대표적으로 친북, 종북, 좌파 인사로
분류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마치고 아주 필생의 사업으로 각종 자료 또 이 보도된 내용 또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집대성한 자료 거기에 지금 뭐 이거는 제가 아주 이것만 해도 한 70장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발췌한 겁니다. 원래 두께는 뭐 한 이 정도로 한 8,000장, 9,000장 되는 그런 방대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슈 안에서는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 121명 명단과 그의 말, 언행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요. 대법원에서 이적 또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안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상당히 그 방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친북 좌파 성향을 띠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면서 북한의 사상이 경도가 돼 있고 북한의 반인륜적인 반인권,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그 반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국가보건법 폐지, 사드 철폐, 광우병 선동 이런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그런 거에 동조 내지는 침묵하는 그런 인사들을 추려서 121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적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좌파 단체들은 생명력이 굉장히 깁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서 없어졌다가도 다시 터져나오고 그게 지금 현재 진보당 아니겠습니까? 김석기의 통진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그대로 해산되지가 않았죠.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사회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항상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바뀐 진보당이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첫 국회의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강성휘인가요? 강성휘 의원? 바로 이들은 이게 증명을 합니다. 어디 그 헌재에서 해산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서 해산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똘똘 뭉쳐서 기회만 되면은 어떤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은 또 꾸물꾸물 두더지 올라오듯이 그렇게 우리 사회의 한 약한 고리를 뚫고 나와서 또아리를 트는 그런 아주 신통한 재주가 있습니다. 진보당이 그렇고 또 다른 얼마든지 많은 그 사안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그런 사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대표적인 친북, 종부, 좌파 단체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면은 아마 각종 시사 문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자료에서 서욱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의 필생의 이 작업인 이 자료에서 대표적인 친북, 종북 단체로 지정이 된 118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법원에서 해산 명령을 받은 친북 단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개싸움. 개국본 친문재인 전위부대를 표방하면서 서울 소초 등에서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 개싸움 국민운동 부부 이름이 개국본. 참 이들은 이름도 참 그들답게 짓죠. 개싸움 국민운동 본부. 또 개딸은 뭡니까? 개딸. 물론 개딸은 개혁의 딸이란 준말이라고는 하는데 개혁의 딸이라고 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이 뉘앙스가 다르죠. 뉘앙스가. 네. 두 번째는 당연히 민노총이 들어갑니다.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세 번째가 바로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까 말씀드린 도종환 의원은 바로 전교조의 충북 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정치권에 입문을 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전교조, 이것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 해악을 끼쳤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또 전대협, 한국대학생연합 한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정구사. 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의구현 사재단이 빠졌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의구현 사재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 설명 도중에 또 예, 조이 윤님이군요. 조이 윤님이 예, 소중한 정성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주 에픽 페일 하면서 꽤 아주 익살맞은 또 보내주셨네요. 에픽홀. 예, 조이윤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성, 예, 아주 따뜻하게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구사, 한국 천주교 정구현 사재단, 또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KNCC, 또 민변도 있습니다. 민변,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 전국연합, 또 언노련, 민언련, 들어보셨죠? 여성민호회,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또 민자통, 실천연대, 범청학년, 범민연, 한국대학생 촌연합, 한총련, 또 민족예술인 총연합, 민예총,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농,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 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전철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철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진보연대, 네,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재단, 나는 꿈수다, 이런 예, 수도 없는 그런 이른바 좌파 성향을 띤 예, 또 대한민국 정통성보다는 친북, 예, 친북에 기대는 그런 모습을 한 게 이토록 많다 하는 얘기를, 예, 이 자료가 무려 한 8,000장 되는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간추린 자료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버섯처럼 자라나온 이른바 좌파 세력, 이것이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제2의 광우병이요, 다시 한번 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점점 이들이 조금 아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괴담을 지금 퍼뜨리는 도중에 이제 슬슬 연예인을 동원할 때가 됐다 싶어서 제가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어제 연예인들 명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다. 38명.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런 게 있었어. 38명 연예인 명단. 예, 그는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지금 들어가도 올려가 있으니까요. 예,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적 또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단체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그 상황입니다. 예, 민자통이라고 있습니다.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위원회 1990년 8월 28일 대법원에서 이적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날짜는 판결을 받은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짜. 또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1997년과 94년에 다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한국대학생 촌연합 한총련 98년에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연방통추, 코리아 연대,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한국대학생 총연합회 한총련, 또 범청학년 남측본부,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노동자 정치활동센터, 영남위원회,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청주 통일청년회, 예, 여기서도 청주가 나오는군요. 예, 참 청주가 제 고향입니다만은 이렇게 좌파 세력이 아주 득실을 하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약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청정 지역이다고 할 정도로 아주 참 또 기질도 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한 10년, 15년 전에 바로 이렇게 변했군요. 예, 청주 통일청년회, 여기는 2011년에 반국가 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로 지금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서민노회, 통일혁명당, 난민전, 한민통, 재현의 그룹, 앞서 제가 CA그룹이라고 있었죠. 바로 이런 단체들이 반국가 단체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 중에서는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재기를 노리는 단체도 있고요. 지금 명맥을 잇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기도 저런 성향의 단체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시사 문제를 이렇게 접하는데 많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도적인 인사의 명단 이름 하나하나 또 단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 121명 명단을 발표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얘기죠. 반국가 단체의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시죠. 네. 유쾌한 결별, 선배님 자꾸 이러시면 안 참아요. 예, 유쾌한 결별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바로 3일 전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인데 바른말을 아주 잘하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분입니다. 저분 지역구가 아마 충남 대전일 겁니다. 그렇죠? 대전이 지역구인데 상당히 민주당의 일반적인 의원하고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아주 쓴소리를 방송에 나와서도 많이 한데 그래서 유쾌한 결별 얘기를 했죠. 이렇게 당이 이렇게 딴 방향으로 가고 민주하고는 거리가 없는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다라고 하는 여의도 정가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정당 그러면은 유쾌한 결별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뭡니까? 선배님 자꾸 이러시면 안 참아요.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유쾌한 결별이 불쾌한 이별이 되나.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 주재한 고위 이 회의에서 아주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이상민 의원이 5선일까 그렇습니다. 예, 그 5선이면 벌써 4, 5, 20년을 국회의원을 한 아주 원로에 속하는 것인데 다리가 좀 불편한가 봅니다. 항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상민이 저렇게 유쾌한 결별도 생각해 볼 만하다. 유쾌한 결별이란 뭡니까? 분당, 서로 도저히 안 맞는 사람들끼리는 역시 당을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분당 얘기를 자꾸 한다고 선배 이러면 나 안 참아요 하는 그런 만평인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뭐 쫓아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뭐 이상민 스스로가 또 탈당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저렇게 그런데요. 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민주정당에서 주류와 비주류는 항상 있는 겁니다. 비주류는 주류의 잘못되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지금 저렇게 엄중 경고를 한다. 글쎄요. 네, 저게 민주정당으로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만평. 예, 총선까지 연장전이네요. 자살골이다. 알았다. 국정조사 가자. 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지금 뭡니까? 국힘위에서 찰라고 하니까 알았다. 공을 지금 민주당이 공 갖고 도망가죠. 예, 이 공을 국정조사 가서 쓸래. 우리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는 뭡니까?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검찰의 강제 수사권은 없어도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에 더 밀도 높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공을 갖고 국정조사 운동장으로 지금 도망가는 민주당. 그러니까 야, 너 자살골이야, 자살골. 그런 얘기를 지금 네. 그렇습니다. 두 만평 하나는 좀 자살골 얘기를 하면서 코믹하게 다뤘고요. 하나는 이상민 선배 자꾸 이러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안 참을 거예요. 하는 이재명의 저 표정이 아주 오늘은 아주 코믹 모드로 잘 봤습니다. 네, 세 번째 만평리에서 세 번째 이슈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괴담. 10가지 괴담을 지금 정부 측에서 시중에 나오는 괴담들을 쭉 나열을 해 봤습니다. 예, 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무리한 공세가 계속이 되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냈습니다. 예,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전히 반복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만 돌파 기념으로 화요일 날 1탄, 수요일 날 2탄, 오늘 3탄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이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연예인들이 분명히 민주당에서 조정을 하던 뭐 본인들이 이런 그 생각으로 이제 이 지명도가 많이 알려진 연예인들이 효과적이거든요. 연예인들이 한마디 하거나 뭐 이렇게 거리에서 뭐를 하면은 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그 걸그룹에 무슨 뭔가요? 제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뭐 떠다가 뭐 이렇게 했던, 바로 이제 연예인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화요일부터 그것을 조목조목, 광우병에도 너희들 이랬지 않느냐? 그런데 광우병 뭐 벌어진 거 있어? 그 뒤에 너희들 반성한 거 있어? 라는 차원에서 제가 1탄을 연예인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표로 다 일목요연하게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문정부는 방류를 반대했는데, 문정부,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방류를 찬성을 했냐? 이렇게 지금 오염수가 돼 있는데,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를 반대를 한 것이다. 국제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합 기준에 맞으면은 방류를 하는 걸 제3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절대 반대다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국제 기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방류에 반대한다. 그렇게 실제로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얘기를 했죠. 이 괴담에 문재인 때는 반대했는데 왜 윤석열 정권 교체했더니 방류를 갑자기 찬성한다고 그래? 요런 괴담, 요런 팩트가 아닌 그야말로 문정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그런 논리로서 이 사람들은 이걸 활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염 처리수는 방사선 물질의 범벅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송송 구멍탁처럼 큰일 난다, 먹으면 생선 먹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실 겁니다. 커피 한 잔 속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커피 한 잔 속, 또는 우리가 뭡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성 피폭량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은 모든 과학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과학 수치를 믿어야지 그럼 뭐를 믿냐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를 덮친다. 3개월 뒤 우리 바다를 덮친다고? 이것도 지금 뭐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에는 변함이 없다. 12년간 전혀 우리 방사능 농도에 변함이 없는데 3개월 뒤 우리 바다를 오염수가 덮친다고 하는 게 민주당 의원들도 저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뭘 믿어야 됩니까? 수치를 믿어야 됩니다. 즉 수치가 과학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네 번째,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을 해도 되느냐고? 방류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게 지금 해양수산부라든가 관련 농수산 축산물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계속 안 하겠다. 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렇지만 일본 다른 지역에서, 연안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필요하면 수입을 하는 건데, 후쿠시마 관련된 원산지가 후쿠시마인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고? 후쿠시마 우럭, 어류는 수온에 극도로 민감하다. 한국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으로 이 우럭이 넘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 가능성은 0.000 뭐 이런 식으로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고? 이런 또 낭설이 있죠. 원전 가진 국가들 모두 기준에 맞춰서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다. 원전 바다에 방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수증기로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 또 곡체 딱딱하게 고체로 해서 땅속에 묻어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인류의 이렇게 뭐 수증기로 이렇게 공중에 쏘은 것도 결국에는 수증기가 공중에 머물리지 않고 그게
내려와서 인체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IAEA는 결국은 일본 편이냐? 예, 일본에 돈 먹고 IAEA가 보고서를 썼다. 이런 이제 그 괴담이죠. 미국, 중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 검증 등엔 일본 자체가 없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이 IAEA가 국제기구 때문에 분담금을 내는데요. 분담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한국은 IAEA 믿고 독자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IAEA와 별도로 오염수 처리시설 시찰과 검증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IAEA는 별도로 우리가 시찰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다. 9번째입니다. 삼중수소가 어류에 농축된다고 또 이런 것도 삼중수소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죠. 그런데 실제 팩트는 어떻습니까? 삼중수소는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는다. 예, 삼중수소는 결국은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팩트입니다. 10번째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하면 천일염이 오염된다. 예, 소금이죠. 소금, 천일염이 오염된다고 하는 이거 그래서 한때는 소금 사재기가 또 한 열흘 정도 있었죠. 천일염이 오염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증발이 되기 때문에 천일염에 남을 수조차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팩트입니다. 팩트. 즉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10가지 괴담과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10가지가 윤석열 하도 괴담이 이제 널리 퍼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10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것이 팩트입니다. 국민 여러분, 팩트와 과학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소책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초밥 10인분 이재명과 평생 생선을 끊을 각오가 섰느냐라고 하는 이게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입니다. 조선 칼럼입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인데요. 이 칼럼 내용이 여러분들과 맞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생각의 결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생각의 결이 다르면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가장 논쟁적인 칼럼을 갖고 온다. 이 칼럼 내용이 맞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닌 거 제가 우리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네, 초밥 10인분 이재명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바로 생선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한 여배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고 했다. 누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연예인 편에서. 김민선. 이름이 김민선에서 김규리를 바꾼 건가요? 김규리에서. 하여튼 뭐 이름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개념 연예인 반열에 올랐다. 그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국 라스베이거에서 햄버거 먹는 동영상이 이 빠찡코 이걸로 유명한 데죠. 라스베이거스, LA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라스베이거에서 햄버거 먹는 동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광우병 사태 전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산가리보다 위험한 음식을 입에 털어넣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얘기다. 잠복기 10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다. 그 공포의 세월을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글 올리고 윤미향 의원 유세 지원하면서 이겨냈다. 이겨냈다는 거는 좀 반어법이겠죠. 김대중 정권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주루독감에 걸린 닭고기를 끓여 먹자고 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가 햄버거를 먹으며 미국 여행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는 미국 판매 쇠고기는 20개월령 미만이라 한국 수입용 30개월령 이상과 달리 안전하다고 했다. 우리가 먹는 한우도 괜찮고 미국 사람이 먹는 미국산도 괜찮은데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만 위험하다는 것이다. 먹거리의 안전성마저 정쟁 맞춤용으로 참 절묘하게 조절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미국 햄버거 먹은 사실이 알려졌을 뿐이다. 2021년과 22년 대한민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구워 먹는 주변 손님들을 슬그머니 쳐다보곤 했다. 광화문에서 촛불 켜고 뇌송송 구멍탁을 외치던 사람들은 아닐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하면서
자행했던 공포 마케팅이 15년 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는 이로 패러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차라리 X를 먹겠다. 예, 한 글자로 된 그 비속어죠. X를 먹겠다고도 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 그러면 너희나 마시라고 한다. 예, 중간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예,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금지나 위험 부위 제거 같은 안전 조치가 시효 끝난 괴담을 내다버릴 핑계를 제공했다. 후쿠시마 방류는 그런 퇴로가 없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된다는 IAEA 판정을 깡통 보고서라고 했고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전문가들을 돌팔이로 내보냈다. 오염수 괴담으로 재미를 본 뒤 탈출할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탱크 1066개에 무려 132만 톤 분량이 저장돼 있다. 예, 만 톤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게 132개, 즉 132만 톤이 전량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하루에 120톤씩 나눠서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죠? 30년 동안에 조금씩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태평양 쪽으로 흘러나간 오염수는 해류 방향을 따라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를 거치며 크게 한 바퀴 돈 뒤 이렇게 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죠. 한 바퀴 돈 뒤 4, 5년 뒤에 동해와 서해 쪽으로 흘러들 것으로 예측된다. 세월이 지날수록 방류량의 누적치는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해역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1930년 후 마지막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점은 2057년이나 58년쯤 될 것이다. 1964년 생인 이재명이 나이가 90을 넘겼을 시점이다. 이재명이 나이가 90이 될 때 지금 일본이 그 버린 바다에 방류한 이 처리수가 한국 땅에 한국 그 바다에 우리 한반도 해역에 당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2057년 80 예, 92.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 가족은 한 번에 생선 초밥을 10인분씩 집으로 배달시켰다. 비밀 선거 캠프용이 아니었다면 내 가족이 2인분 이상을 먹었다는 얘기다. 이런 집이 앞으로 35년간 생선을 끊고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될 것이다. 타겟척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이재명표 말 뒤집기다.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하며 자기가 했던 말에 침을 뱉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대선 공약도 국회 연설로 2번이나 약속하더니 퉁 쳐버렸다. 둘째, 앞에선 쇠숨 생선 토하는 신용하고 뒤돌아서 몰래 먹는 방법도 있다. 단식을 제대로 하면 열흘 남짓이 한계라고 한다. 좌파 진영엔 수십 일씩 안 먹고도 멀쩡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투사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일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일본 여행 계획을 핸드폰 문자로 주고받았다. 그 문자에는 한국 여행객이 드문 일본 여행지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할 것이다. 제가 가르쳐 줄까요? 삿포로라고. 예, 여기서 나오는 민주당의 국회 부위원장이 농구선수 출신입니다. 여자 농구선수 출신 김영주라고 키가 물론 저보다는 좀 작습니다는 껑충하지요. 김영주 의원이. 이 사람이 글쎄 일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날 몰래 삿포로 서늘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서늘 글로 골프 여행 간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가지고 또 아주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칼럼 초밥 10인분을 시킨 이재명가 평생 생선 끊을 각오는 서 있나 라고 하는 약간의 또 뭡니까 코믹하게 한번 비꼰 것이죠. 네. 네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께 칼럼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조응천과 이상민의 공통점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가끔씩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민 앞서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만 엄중 경고를 했죠. 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경고를 했더니 조응천이 이상민만큼 소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또 있나? 왜 그걸 갖고
저러냐 민주공당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아투데이에서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예, 조홍천 예,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시나 라고 하면서 당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쾌한 결별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유쾌한 결별이라는 게 거대 정당에서 기득권이나 누리는 그런 안주하는 정치를 할 게 아니고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로 자신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당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정치를 하겠다. 나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나는 읽혔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홍천이 이상민의 발언을 옹호를 한 것이죠. 옹은. 이상민 의원도 결별이나 분당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나도 역시 그걸 생각한 적이 없고 만약에 했다면 그걸 할 각오로 목숨을 걸고 우리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취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조응천과 이상민 당내에서 쓴소리를 가끔이라도 할 줄 아는 의원들이니까요. 저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분당 이렇게 뭐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엄중 경고 뭡니까?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쫓아낼 거야, 출당을 시킬 거야, 뭐 이런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런 얘기도 귀담아 못 듣고 참 민주당의 앞길이 참 험난하구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홍천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도 가만히 안 있었죠. 그런 자신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하니까 아니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무슨 공산당 뭐 김일성 또 김정은 그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나를 쫓아내버리려고 무슨 뭐 공산당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을 생각을 해봐라. 지금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냐 많이 변질이 됐다. 그 한마디를 참아내지 못하고 엄중 경고 좋다 엄중 경고 해라. 공산당이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이재명의 직격탄을 또 쏘았죠. 이상민, 조홍천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예찬도 어제 또 주목을 받았죠. 예, 이재명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양평 고속도로 그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표 당신 여배우 스캔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여배우 스캔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여배우 스캔들부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에게 장해찬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라디오에 어제 나와서요. 대장동, 백현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과 통화하고 500만 달러에 더해 추가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밝힌 대북 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냐고 꼬치꼬치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여배우와 관련된 스캔들도 있지 않나? 아예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도 하자. 해소가 안 됐고 의혹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물고 넘어진 것이죠. 하려면 해라 국정조사. 근데 당신 김부선하고 그 여배우 스캔들 그거부터 그럼 국정조사를 하자. 그거 다 한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동의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이 덜 드러날 때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충분한 자료 등이 다 나오고 있지 않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처가일가 땅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비 타당성 전후로 땅을 많이 샀느냐, 언제부터 용역이나 대안이 준비됐느냐,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원안 종점이 민주당 출신 군수일가 땅이 많지 않느냐, 심지어 예타 통과 4개월 전에 땅을 또 샀다. 이 정도 팩트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사과해야 된다. 정치권이 사과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아직 아무도 사과 안 했다. 그러니까 예, 청년 그 장해찬이
이 뭡니까 이재명의 김부선 스캔들 그거하고 또 청담동 술자리 문제 그런 것들부터 사과를 해라. 그래야 이 여야 정쟁이 사그라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사과할 거는 사과를 안 하고 엉뚱한 것을 국정조사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